서울의 추운 겨울밤, 진아는 병원 복도에서 무릎을 껴안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와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라고 말하자 진화의 세계가 무너졌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몇 주 후 입양 서류를 정리하던 중 진아는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다. 그녀의 생부모가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위탁 부모의 실수로 인한 비밀스러운 사건 때문이었다. 진아는 18살 때부터 이 가정에 입양되었지만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엄격한 규칙으로 가득한 곳이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기도하고 학교 성적은 A만 허용되며 친구 사귀기는 엄격히 통제되었다. 진아는 그곳에서 자신을 숨겨야 했다. 그녀의 성적 지향,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진아는 어렸을 때부터 여자아이들에게 끌렸다. 초등학교 때 첫사랑이었던 소녀를 떠올리며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위탁 부모, 김씨 부부는 보수적인 기독교 신자로 동성애를 죄악으로 여겼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건 용납할 수 없어 라고 늘 말씀하셨다. 진아는 그 말을 듣고 밤마다 울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살았다. 학교에서 만난 진이를 처음 본 순간 모든 게 변했다. 진이는 같은 반 친구로 밝고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그녀의 미소는 진화의 마음을 흔들었다. 넌 왜 항상 그렇게 조용해? 진이가 물었을 때 진화는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며 진화는 진이에게 끌리는 자신을 느꼈다. 그들의 우정은 곧 사랑으로 변했다. 몰래 만나는 시간들이 늘어났다. 공원 벤치에서 손을 잡고 카페에서 눈빛을 교환하며. 하지만 위탁 가정의 압력은 점점 커졌다. 김씨 어머니는 진화의 일기를 발견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누구랑 그렇게 자주 만나? 라고 물으며 감시를 강화했다. 진아는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에 시달렸다. 그녀의 내적 갈등은 깊어졌다. 이 사랑이 잘못된 걸까? 가족을 배신하는 건가? 밤마다 자문했다. 사회의 시선도 무서웠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반대 시위를 보며 진아는 두려웠다. 진이는 진화의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다. 우리 그냥 도망칠까? 라고 제안했지만 진화는 망설였다. 그녀는 위탁 부모에게 빚진 마음이 컸다. 그들은 그녀를 길러주었고 교육을 시켜주었다. 하지만 부모 사망 비밀이 드러난 후 모든 게 달라졌다. 진아는 서류에서 생부모의 죽음이 김씨 부부의 사업 실패로 인한 압박 때문이라는 걸 알았다. 그들은 빚을 갚기 위해 보험금을 노리고 사고를 위장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진아는 충격받아 김씨 아버지에게 대면했다. 이게 사실인가요? 라고 물었지만 그는 부정했다. 내가 뭘 안다고? 라고 소리쳤다. 이 대면은 가족의 균열을 가져왔다. 진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진이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나 이제 자유로워지고 싶어. 진이는 그녀를 안아주며 함께할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결정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될 터였다. 김씨 어머니는 진화의 성적 지향을 알게 되고 넌 악마야 라고 비난했다. 진아는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그녀의 마음은 찢어졌다. 가족의 사랑과 자신의 정체성 사이에서. 사회의 정형화된 틀 속에서 그녀는 어떻게 선택할까? 갈등은 점점 고조되었다. 진아는 밤늦게 진이를 만나 우리가 함께할 수 있을까? 라고 물었다. 진이의 대답은 그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내 가족은 이 물음은 진화의 내적 투쟁을 증폭시켰다. 그녀는 매일 일기를 쓰며 감정을 정리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 사랑이 죄라면 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해. 사회의 압력은 그녀를 짓눌렀다. 친구들은 동성애를 비웃었고
온라인 커뮤니티조차 안전하지 않았다. 진아는 점점 고립되었다. 하지만 진이의 존재가 그녀를 지탱했다. 그들의 만남은 점점 위험해졌다. 김씨 부모가 진이의 집에 연락을 시도한 적도 있었다. 우리 애가 이상한 애랑 어울려라고. 진이의 부모도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그녀 역시 압력을 받았다. 그 애랑 그만 만나라고 명령받았다. 진이는 가족과 진화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녀의 결정은? 이 부분에서 이야기의 긴장감이 고조된다. 진아는 결국 부모 사망 비밀을 더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옛 서류를 뒤지며 증거를 찾았다. 그 과정에서 김씨 부부의 과거 사업 파트너를 만났다. 그는 그 사고는 우연이 아니야 라고 속삭였다. 이 정보는 진화의 세계를 뒤집었다. 그녀는 이제 복수와 용서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다. 진화의 조사는 깊어졌다. 그녀는 김씨 부부의 과거를 파헤치며 생부모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확인했다. 사업 실패로 인한 빚이 쌓이자 김씨 아버지는 보험금을 노리고 차량 사고를 조작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진아는 이 사실을 진이에게 공유했다. 이제 어떻게 해? 진이는 고민에 빠졌다. 그녀는 진화의 고통을 공유하며 경찰에 신고할까? 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진아는 망설였다. 그들은 나를 키워준 부모야. 배신하는 기분이 들어 이 내적 갈등은 그녀를 괴롭혔다. 한편 김씨 어머니는 진화의 행동을 의심하며 더 엄격한 통제를 가했다. 밤늦게 어디 갔어? 라고 추궁했다. 진화는 거짓말로 넘기려 했지만 점점 피곤해졌다. 진이와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위험도 커졌다. 그들은 서울의 한적한 카페에서 몰래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넌 나 때문에 고통받는 것 같아 진화가 말하자 진이는 아니, 우리 사랑이 중요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은 그들을 압박했다. 길거리에서 손을 잡으려다 주변 눈치를 보게 되었다. 한국의 보수적 문화 속에서 동성 커플은 여전히 비난의 대상이었다. 진이의 친구 한 명이 그들의 관계를 눈치채고 그런 거 이상해 라고 말했다. 이 말은 진이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 그녀는 가족에게 솔직히 털어놓을까 고민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을 상상하며 두려웠다. 우리 집안에 그런 애가 있을 순 없어 라고 할 게 뻔했다. 진아는 부모 사망 비밀을 더 추적하며 옛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증거가 있지만 공개하면 가족이 파탄날 거야 라고 경고했다. 진아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진실을 밝히면 위탁 부모를 잃을 수 있고 숨기면 자신의 정체성을 영원히 억누를 수 있었다. 이 도덕적 딜레마는 그녀를 밤새워 괴롭혔다. 옳은 선택이 뭐지? 그녀는 일기에 썼다. 한편 김씨 아버지는 진화의 조사를 알아채고 대면을 피했다. 내가 왜 그런 걸 캐? 라고 화를 냈다. 이 대립은 가족 내 긴장을 높였다. 진아는 점점 외로워졌다. 진이만이 그녀의 유일한 지지자였다. 하지만 진이도 자신의 가족 압력으로 인해 흔들렸다. 그녀의 어머니가 요즘 왜 그렇게 우울해? 라고 물었을 때 진이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다. 한 번은 김씨 어머니가 진화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하고 진이와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이게 뭐야? 여자애랑. 그녀는 충격받아 진화를 다그쳤다. 넌 우리 집안의 오욕이야. 진화는 눈물을 흘리며 제발 이해해주세요 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상담소에 데려갈 거야 라고 선언했다. 이 사건은 진화의 결의를 다지게 했다. 그녀는 진이에게 지제 도망치자라고 말했다. 진이는 동의했지만 내심 두려웠다. 그녀는 자신의 직장과 가족을 포기해야 했다. 이 결정의 대가는 컸다. 진이의 부모가 관계를 알게 되면 상속권을 박탈당할 수 있었다. 사회적 낙인도 무서웠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진이가 물었다. 진화는 믿어라고 대답했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조사는 고조되었다. 진화는 증거를 모아 경찰에 제출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김씨 아버지가 그녀를 찾아왔다. 미안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라고 고백했다. 이 고백은 진화의 마음을 흔들었다. 용서할까? 복수할까? 그녀의 내적 투쟁은 절정에 달했다. 진이는 그녀를 지지하며 내가 결정해 라고 말했다. 이 부분에서 이야기의 드라마가 깊어진다. 진화는 밤에 혼자 산책하며 생각했다. 가족이란 게 뭐지? 혈연인가, 사랑인가, 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그녀를 압박했다. 그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사연을 읽으며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진이와의 미래를 꿈꾸며 그녀는 용기를 냈다. 진화의 결정은 돌이킬 수 없었다. 그녀는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다. 김씨 부부는 조사를 받게 되었고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김씨 어머니는 넌 배신자야 라고 소리치며 진화를 쫓아냈다. 진화는 짐을 챙겨 진이의 집으로 갔다. 하지만 진이의 부모도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 딸을 망치지 마 라고 말했다. 진이는 부모와 대립하며 엄마, 나 진화 사랑해 라고 고백했다. 이 순간 진이의 가족도 깨졌다. 그녀는 집에서 나와 진화와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하지만 자유의 대가는 컸다. 그들은 직장을 잃을 뻔했고 친구들은 멀어졌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진화는 후회와 안도 사이에서 방황했다. 내가 옳았을까? 밤마다 자문했다. 부모 사망 비밀이 공개되며 언론이 관심을 보였다. 입양아의 충격 고백지라는 기사가 나왔다. 진화는 익명으로 인터뷰했지만 스트레스는 컸다. 진이는 그녀를 위로하며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진이도 내적 갈등을 겪었다. 그녀는 가족을 잃은 상실감으로 우울증에 시달렸다. 부모님 없이 살 수 있을까? 그녀의 마음은 아팠다. 그들의 관계는 시험받았다. 사소한 다툼이 늘어났다. 넌 왜 항상 과거에 매달려? 진화가 말하자. 진이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 라고 내뱉었다. 이 말은 깊은 상처를 줬다. 사회적 압력은 더 커졌다. 직장에서 동성애자라는 소문이 돌며 진화는 해고 위기에 처했다. 회사 이미지에 안 좋아 라고 상사가 말했다. 진이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새로운 직장을 찾으려 애썼지만 이력서에 빈칸이 많아졌다. 이 사회가 우리를 용납할까? 진이가 물었다. 진화는 변화가 올 거야 라고 대답했지만 확신은 없었다. 그들은 LGBT 커뮤니티에 참여하며 지지를 찾았다. 모임에서 비슷한 사연을 듣고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법적으로 동성 결혼이 불가능한 한국에서 그들의 미래는 불투명했다. 대립은 절정에 달했다. 김씨 아버지가 진화를 찾아와 용서해달라고 애원했다. 그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된 탓이다. 진화는 갈등했다. 용서하면 내 고통이 사라질까? 그녀는 진이와 상의했다. 진이는 내 마음대로 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결정은 그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진화가 용서를 고려하자 진이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아팠는데 라고 반발했다. 이 의견 차이는 반목을 불러왔다. 진화는 혼자 병원을 방문했다. 아버지의 쇠약한 모습에 눈물이 났다. 미안해 라는 말에 그녀의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생부모의 죽음을 떠올리며 용서를 거부했다. 이제 늦었어요. 이 선택은 그녀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죄책감을 남겼다. 진이와의 관계는 회복되려 애썼다. 그들은 상담을 받으며 감정을 털어놓았다.
우리가 왜 이렇게 싸우지? 진이가 물었다. 진아는 담력이 너무 커라고 대답했다. 사회의 도덕적 딜레마가 그들을 괴롭혔다. 동성애가 자연스러운가 주변의 논쟁이 들려왔다. 진아는 책을 읽으며 자신을 탐구했다. 그녀의 식탁은 심리서적으로 가득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깨달음을 얻었다. 사랑은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친구 한 명이 배신했다. 너희 관계 공개할 거야 라고 협박했다. 이 위협은 그들을 더 긴장하게 만들었다. 진아는 이제 그만 포기할까 라고 생각했지만 진이의 손을 잡으며 버텼다. 이야기의 긴장감은 여전히 높다. 위협은 현실이 되었다. 그 친구가 온라인에 그들의 관계를 폭로했다. 레즈비언 커플의 비밀기라는 게시물이 퍼졌다. 진아와 진이는 사이버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다. 댓글은 잔인했다. 역겹다. 사회에서 사라져 같은 말들이 쏟아졌다. 진아는 패닉 어택에 시달렸다. 그녀는 집에 틀어박혀 울었다. 진이는 그녀를 안으며 견뎌보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진이도 상처받았다. 그녀의 직장에서 소문이 돌며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이제 어떻게 살아? 진이의 절망이 커졌다. 이 배신은 그들의 신뢰를 흔들었다. 누굴 믿을 수 있지? 진화가 물었다. 사회적 논란이 커지며 미디어에서 동성애 이슈를 다루기 시작했다. 진화는 익명으로 토크쇼에 출연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라고 호소했다. 이 행동은 용감했지만 반발을 불렀다. 보수단체가 시위를 벌였다. 가족 가치를 지키자라는 피켓이 보였다. 진화의 집 앞에 항의자들이 몰려들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었다. 진이는 이사 가자라고 제안했다. 그들은 부산으로 도망쳤다.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하지만 과거는 따라왔다. 김씨 어머니가 연락해 내가 우리를 망쳤어 라고 비난했다. 진아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 선택이 모두를 아프게 했어. 진이와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시련은 계속되었다. 부산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지만 손님들은 적었다. 소문이 퍼진 탓이다. 진이는 포기하지 마라고 격려했지만 그녀 자신도 지쳤다. 밤에 진화에게 가족이 그리워라고 털어놓았다. 이 고백은 진화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나 때문에 미안해.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다. 도덕적 딜레마가 다시 떠올랐다. 우리 사랑이 이기적인가? 사회의 압력이 그들을 시험했다. 진화는 상담사에게 어떻게 해야 해요? 라고 물었다. 상담사는 자신을 사랑하세요 라고 조언했다. 이 말은 그녀에게 깨달음을 주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진이의 부모가 그녀를 찾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라고 애원했다. 진이는 갈등했다. 엄마, 나 행복해 라고 말했지만 눈물이 흘렀다. 이 만남은 그녀의 결의를 시험했다. 결국 그녀는 부모를 거부했다. 이제 내 길을 갈게. 위 선택의 대가는 가족과의 단절이었다. 진아는 그녀를 안으며 고마워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심 불안했다. 우리가 영원할까? 시간은 흘렀다. 그들은 커뮤니티에서 지지를 받으며 버텼다. LGBT 행사에 참여하며 목소리를 냈다. 변화는 올 거야. 하지만 개인적 손실은 컸다. 진아는 생부모의 무덤을 방문하며 용서를 구했다. 미안해. 하지만 이제 자유로워. 이 순간 그녀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기 시작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그들은 새로운 도전을 맞았다. 진이가 병에 걸렸다.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 저하였다. 진화는 그녀를 간호하며 내가 없으면 안 돼라고 말했다. 이 시련은 그들의 유대를 강화했다. 진이는 회복하며 함께라면 뭐든 이겨라고 말했다. 이야기의 클라이맥스가 다가온다.
진아는 과거를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김씨 부부를 만나 용서를 빌었다. 저도 잘못했어요. 이 만남은 화해의 문을 열었다. 하지만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다. 사회의 변화가 필요했다. 화해의 여파로 진아와 진이의 삶은 안정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부산에서 카페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작은 행복을 찾았다. 하지만 사회의 정형화된 틀은 여전히 그들을 압박했다. 동성 결혼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며 희망이 생겼다. 진아는 우리도 권리를 가져야 해라고 말했다. 진이는 동의하며 투쟁하자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시위에 참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행동은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지만 반대자들의 공격도 받았다. 너희 같은 게 왜? 라는 욕설이 날아왔다. 진아는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내적 식탁은 여전히 복잡했다. 진아는 일기에 내 선택이 옳았을까? 가족을 잃은 대가가 너무 컸어 라고 썼다. 진이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부모와의 화해를 꿈꾸었다. 결국 그녀는 편지를 보냈다. 엄마, 이해해주세요. 답장은 왔다. 시간이 필요해. 이 작은 희망이 그들을 지탱했다. 사회의 변화는 천천히 왔다. 미디어에서 긍정적인 LGBT 스토리가 늘어났다. 진아는 우리가 선구자가 된 것 같아 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적 손실은 지울 수 없었다. 김씨 부부와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멀어졌다. 진아는 장례식에 가서 조용히 애도했다. 그들의 사랑은 성숙해졌다. 시련을 거치며 더 강해졌다. 진이는 너 없인 못 살아 라고 고백했다. 진아는 미소 지으며 나도 하지만 도덕적 질문은 남았다. 동성애가 가족을 파괴하는가? 주변의 논쟁이 들려왔다. 진아는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를 깨우치려 했다. 이 책이 변화를 가져올까? 그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진이와 함께 그들은 미래를 꿈꾸었다. 언젠가 결혼할 수 있을까? 이 꿈은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이야기의 끝에서 진아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모든 게 가치 있었어.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다. 사회의 압력 속에서 개인의 선택이 우선일까? 그녀의 삶은 증명이었다. 진이와 손을 잡으며 그녀는 평화를 느꼈다. 동성애가 사회의 도덕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선택인가?